국제학교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학교에 입소해 있어서 도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는 백신 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8세 미만과 임산부 등을 제외한 135만 명을 접종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실물센터를 찾아다니며 주인 행세를 해 물건을 빼돌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스템상 허점이 있어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습니다. 기존 공교육의 틀을 뛰어넘는 대안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에 맞춘 교육 환경을 공교육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충북형 대안교육의 핵심 목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전 IEM 국제학교발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으로 늘면서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주의 닭 가공업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발병 닷새 만에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00명의 근로자가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IEM 선교회가 운영하는 국제학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충북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충주 지역 중고등학생 3명과 음성 지역 중학생 1명 등 4명이 확진된 겁니다. 하지만 겨울방학 중이라 등교를 하지 않은 데다 대전 국제학교에 입소해 있어서 도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충주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방학하기 이전에 이미 그쪽 대전에 있는 곳에 체험학습을 떠나고 거기에 가서 계속 합숙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는 그때 방학 이전에는 온라인 수업 중이라 이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도 않고 접촉자도 없고 충주에서 생활하지도 않았고. 충주에서는 닭 가공업체에 근무하는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확진됐습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데다 지난 20일 기침과 발열 증세가 있었는데도 닷새가 지나서야 진단검사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업체 근로자 2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와 함께 확진자 이동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빨리 이제 검사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이렇게 감기라고 이렇게 무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날을 지나다 보면 주변에 확산될 확률이 엄청 많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대전 IEM 국제학교 관련 학생들이 도내에 추가로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네, 충북에서는 어제 7명, 오늘은 이 시각까지 4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청주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대형 어학원에서 원생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추가 확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감염 양상이 가족 간 전파 비중이 커짐에 따라 가구당 1명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형 어학원에서 10세 미만인 A군과 B군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군은 가족의 감염으로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고 B군은 방역 당국이 A군이 다니는 이 어학원 원생과 강사 200여 명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원생과 강사 등 나머지 280여 명에 대한 추가 검사도 진행돼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날 감염이 확인된 보은 한화공장 직원의 초등학생 자녀 등 가족 2명도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최근 들어 가족 간 전파가 크게 늘면서 청주시는 증상과 관계없이 가구당 최소 1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청주에서 발생한 536명 중 가족 간 전파는 27%인 14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주된 전파 경로인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직장 내 감염, 종교시설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가족들 간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족 간 한 분이라도 이제 검사를 받다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차단이 되면서 확진자를 빨리 찾을 수 있는. 한편 현재까지 도내 인구의 21%에 달하는 34만 4천여 명이 신속 항원이나 PCR을 통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B 뉴스 최용광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충청북도도 백신 접종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접종 대상을 135만 명으로 추산한 가운데 60만 명을 우선 접종할 계획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백신 접종 추진단에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합니다. 계획 수립과 백신 수급 관리, 현장 점검, 이상 반응에 대한 신속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11개 시군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4개에서 6개 반을 갖춘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도는 의사회와 간호협회, 병원, 소방, 경찰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도 구성했습니다. 충청북도는 18세 미만과 임산부 등을 제외한 135만 명을 접종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민의 80%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60만 명을 우선 접종할 계획입니다. 의료시설의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입소자나 종사자들 그리고 65세 이상 이런 분들을 이제 우선 접종을 하게 될 계획인데요. 접종은 도내 640개소에서 진행합니다. 초저온 냉동이 필요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19개 지정 접종센터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621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합니다. 접종을 담당할 680명 규모의 의료진은 일부를 제외하고 현재 방역인력과는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간호사협회, 의사협회를 통해서 유휴 인력들 모집도 하고 혹시 봉사하실 분들도 모집을 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충청북도는 늦어도 11월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전국 곳곳에 유실물 센터를 찾아다니며 수백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빼돌린 3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신원 확인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시스템상으로도 허술한 면이 있어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잃어버린 물건, 유실물들을 종합관리하는 경찰청 로스트 112 홈페이지입니다. 현금을 검색해보니 목록 중간중간 정확한 금액과 습득 장소, 시간까지 적혀있는 게시물들이 있습니다. 귀걸이나 손목시계 등 귀금속 등은 사진까지 함께 올라온 것들도 있습니다. 모두 금액이나 디자인 등 습득물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매뉴얼을 위반한 사항들입니다. 36살 A씨는 이를 악용해 전국 곳곳의 유실물 보관 장소를 찾아다니며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내용만으로도 관리자들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습니다. 범행 장소에는 경찰서도 있을 정도로 과감했고 제주공항 유실물센터에서는 전화통화만으로 반지를 전달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경찰서에서 범행을 시도하다 꼬리가 밟혔습니다. 그 사람의 그 핸드폰을 조회해 보니까 그 수십 차례 이미 벌써 그 물품을 그 수령한 그게 있어갖고 그게 의심이 돼서 이제. A 씨는 지난 201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청주지법은 이번에도 똑같은 범행을 반복해 6차례 530여만 원 상당의 유실물을 편취한 A 씨에 대해 상습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로스트 112 운영상에 드러난 허점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대안교육 미래를 보다 오늘은 두 번째로 대안교육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획일화된 단순 지식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적인 재능을 가진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 기존 공교육의 틀을 뛰어넘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해사가 꿈인 성지훈 학생은 해양 관련 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고 생활 기록부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에서 해양 관련 전문 지식을 쌓는 데는 한계가 있고 명확한 진로를 설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공부가 어차피 다 획일화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뚜렷한 목표를 갖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나라 교육에 자율성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교육 수요는 점차 다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공교육에선 해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획일적인 교육에 아이들은 꿈을 찾지 못하고 학습에 흥미를 잃은 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입니다. 교사가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이들이 학습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도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치고 또 선생님들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충북교육청은 대안교육 도입 이유를 공교육에서 해소되지 않는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에 맞춘 교육 환경을 공교육을 통해 제공하는 게 새로 도입하는 충북형 대안교육의 핵심 목표입니다. 3년 과정의 미래형 대안학교인 단제고와 1년 위탁교육 과정인 전환학교 도입으로 첫 단추를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공교육도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교육에도 앞선 실험을 하는 학교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은 이 대안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실험적인 노력이나 에너지를 우리가 분명히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안교육은 무엇보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교육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교육 주체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뒷받침될 때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해온 청주 오창산업단지 일원에 대한 2차 전지 소재 부품 특화단지 지정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전국 12개 산업단지 가운데 충북과 경기, 충남, 전북, 경남 등 5개 지역 산업단지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할 것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인프라 조성과 연구개발, 금융, 인력 등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오창 산업단지 일원 12,000여 제곱미터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시종 지사와 이장섭, 이모선 국회의원, 최충진 청주시 의회 의장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사업으로 청주 시민의 철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청주 도심 통과 노선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전하게 돼 면목이 없다며 도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안을 대할 것이며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경제의 마중물이 되도록 설 명절 전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충청북도에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타 지역의 지급 사례를 보면서 충북도민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며 한 번도 보편 지급을 한 적 없는 충청북도가 이제는 결단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초지자체 중 옥천과 제천, 단양 등 3개 시군은 보편적 지급을 한 선례가 있다며 청주시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임시 휴관했던 청주 지역 공공체육시설이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개방됩니다. 대상은 청주 국제테니스장과 스쿼시 경기장, 인라인 롤러 경기장, 실내 빙상장 등으로 시설별로 2에서 4부제로 운영되며 인원은 30%로 제한됩니다. 제천경찰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도박판을 벌인 제천시 의원 A씨와 주민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5일 저녁 송악면의 모 이장 집에 모여 2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주민 4명에 대해서도 도박 방조 혐의로 입건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도 조사한 뒤 제천시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단양군 매포읍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단양소방서는 무속인인 이 여성이 집안에 법당을 차려놓고 촛불을 켜둔 채 생활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30만 원 한도로 도내 중고교 신입생 2만 6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에게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도내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1월부터 지원할 예정인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지역화폐 지급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내 공익수당 지급 대상 농가는 지난해 기준 10만 8천 가구며 연간 예상 지급액은 544억 원입니다. 충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와 돌봄 전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의 학교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모델은 돌봄 전담사들의 소속이 위탁업체로 변경돼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당국이 돌봄 전담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특별 교섭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